근대사를 공부하면서 딱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성, 이승만. 자, 박수를 세게 칠 준비 한번 하세요. 5,000년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한 겁니다. 그 후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애를 썼지만 사실은 선택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해서 거지가 되었잖아요. 오늘 아침도 신문 보셨죠? 북한이 지금요 유엔한테 가서 식량 좀 달라고 우리가 주는 식량은 또 받지도 않아 이 개자식들이 미친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근데 유엔이 또 거절했어. 자, 두 번째 선택은 뭐냐?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사실 이것은 따그라스 메가더가 강요한 겁니다. 따그라스 메가더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통제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정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 한번 택해봐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어요. 똑같은 76년을 살았는데 결과가 나타났어요.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사실 이승만 세력은 13%밖에 안 됐어요. 그때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이 78%였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말대로 특별히 이충문 박사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중국이 공산국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중국은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또 노자도 있고 중국은 기본적인 또 유교 불교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중국은. 근데 공산주의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은 100%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해방 전후를 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유학한 비율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유학한 사람이 85%입니다. 지식인들 중에 해방 전후에. 그리고 또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 10%입니다. 95%죠. 지식인들이. 미국에서 유학한 유학파들은 5%밖에 안 돼요. 5%.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적이라는 기적. 그건 이승만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자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 강렬하게 반발했던 남노당들 그 세력들 찌꺼기들입니다. 찌꺼기들이 지금도 뿌리박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남노당에 주로 전라남도가 제일 셉니다. 그것이. 그 세력하고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의 바이러스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미국 가서 4주 동안 돌면서 조영호 장모님 내가 다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만은 미국의 10대 도시를 돌면서 계속 제가 말한 말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충돌이냐? 6.25 전쟁에서 휴전협정을 이제 파기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하여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자. 이 세력이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전협정은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 고급 장교 출신이고 다 장군님들 출신인데 저보다가 뭐 더 잘 아시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가르쳐 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사실은 군대 생활하면서 뭐냐, 지금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날 북한하고 한국, 미국과 중국이 맺은 사인인데 그 자료 없죠 여기. 그때 이승만은요 서명화가 안 나왔어요. 그 이충근 박사가 찾아낸 걸 보면요, 김일성은 사인했어요. 팽백해 중국 대표 사인했어요. 미국 사인했어요. 이승만 사인 안 했어요. 그 사실은 엄격히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휴전협정은 무효입니다. 이승만은 왜 사인하러 안 갔느냐? 천재야 천재. 이승만이 가서 사인을 할 경우에는 한국 전쟁에 투입된 미군이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간다는 거야.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승만이가 사인 안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트루만 대통령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사인을 하냐고 난리 났습니다. 이승만을 나중에 미국이 죽이려고 계획 세운 거 다 아시잖아요. 사인 안 했어요. 결국은 이승만 사인 없이 휴전협정이 체결됐는데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선에 가서 그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두 손 들고 북한 동포요, 나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없이 국제 여론과 미국의 압력을 받아 내가 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나 머지않아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모시러 갈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한 것 때문에 사실은 미군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평택에 지금도 붙잡혀 있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미군이 가서 봐요, 또 제3의 6.25가 또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데 바로 미국이 평택에 와 있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인데 지금 와서 문재인 이 개자식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휴전협정을 이제 끝내고 종전협정하자. 그리고 통일을 전쟁 없이, 이 전라도 사람들이요 여기에 속는 거야.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전쟁 없이 하자는 이 말에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전쟁 없이 하자는.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지금 1614만입니다.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다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일생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오신, 인생 전체를 다 던지신, 군대 생활 30년 하기가 그게 쉽습니까? 솔직히 저는 36개월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 36년 30년 여기 장군님들 계시고 또 여기 김수열 대표님 정말 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시지만은 육사 나와서 대령 따기가 그게 쉽습니까? 솔직히 우리 김수열 대표님 몇 년 하셨어요? 군대 생활 30년요. 인생 조졌다고 솔직히 30년 하고도 별도 못 땄다가 또 별도 인생 조진 거지 한마디로. 그러나 누가 여기서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조국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 하나의 자존심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오늘날 세계가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한테 갖다 바치자.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모인 세력들이 강화문 세력입니다. 아멘.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신앙을 가지고 계셔도 내가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게 용기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필섭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나는 벌써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줄 15년 전에 내가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국군중앙교회 이필섭 장로님을 만났어요. 가서 장로님 별 4개 그 뭐합니까? 저기 다시 5.16 한번 합시다. 여기 수경사령관 몇 명 한번 포섭해가지고 나를 들러옵읍시다 했더니 목사님 내 앞에서 다시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새끼.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별들 힘 없네. 나라가 다 망했는데 말이야. 하다가 안 되면 총살당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뭐 그러나 나중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히 인정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거 안 되니까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고요. 또 김진영 장로님 별 4개잖아요. 다 내가 상의해봤어. 아, 목사님 절대 그 소리 하지 마. 나하고 그런 말 했단 말도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이 속에서 분노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여기서 참을 수 없다 해서 문재인 이 개자식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한 걸 듣고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내 생명을 걸어야겠다. 더 이상 세상 살면 뭐하냐. 이런 더러운 세상을 왜 살아. 그래서 내가 2019년 이제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해서 가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야, 저는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가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줄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는데, 미안하지만요 여기 있는 그 군인 장교 출신들도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 시국선언문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종편에서 나를 놓고 토론회를 하는데 왜 종교인이 이따위 저 성명서를 발표하냐. TV조선, 동아TV, A채널, 우파 채널까지도 나를 조지기 시작하는데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조갑재 선생님. 조갑재 선생님 유튜브에서 정가훈 목사의 그 시국선언 맞다. 그래서 조갑재 선생님 어떻게 논평했냐면, 와 사실이 아니겠지만 막 강렬하게 뭐냐, 이건 독립선언문 이후로 가장 잘된 문장이다. 조갑재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하냐면 김진 논설위원 그 TV 거기서 막 응원을 하는 거야. 시국 장기총 대표회장이 한 것이 맞다. 그 다음에는 또 저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지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황장수 TV에서 이 정강 목사 말이 맞다는 거야. 보네포의 말을 들고 미친놈에게는 뭐라고요? 이걸 이제 그 황장수가 해설을 하는 거야. 해설하면서 정강 목사 말이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보네포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보네포 잘 아시죠?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님인데, 내가 그 가문에 들고 나올 때 보네포의 구호를 가지고 들고 나오고, 미친놈에게는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 근데 그 보네포가 그때 독일 사람으로서 목사요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 뉴욕에서 유니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럽을 피해받으러 몰고 가는 걸 보고 내 저 새끼를 용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정강 목사가 똑같은 거야. 내가 가서 저 새끼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 야야야, 너 히틀러가 누군지를 모르냐? 너 가면 히틀러한테 죽어. 그랬더니 그때에 이 보네포가 우리가 아는 대표 워딩이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이 보네포의 대표 워딩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더 진한 뒤에 말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은 뒤에 가운을 뒤집어 쓰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자가 아니요, 목사는 성도가 죽기 전에 성도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네포한테 감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때가 바로 내가 죽을 때구나. 그래서 내가 보네포의 보호를 가지고 나갔더니 세상에 정치인들도 못 알아들어, 여기는 장로님들도 못 알아들어, 교수님 지식인들도 못 알아듣는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주로 강남에 있는 아줌마 부대들이 알아듣고 가문으로 막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뛰어나오기 시작해서 가문 운동이 시작되니까 문재인 이 개자식이 소강석 목사 이 새끼를 나한테 보냈어요. 가문에 사람이 모이니까. 그래가지고 신라 호텔에서 만났더니 소강석보다는 나이가 5살 많아요. 형님,
아이 참나 왜 이래 이거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이래 날 꼬셔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줄려면 10억을 줘야지. 내가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돼 이 자식아. 어디 1,000만 원 가지고 이 자식 그래. 내가 이거 안 받아가면 너하고 의상하니까 좋아. 내 1,000만 원 가져간다. 가져가는데 내가 언제 문재인하고 같이 안 간다고 했느냐. 두 가지를 사과하면 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 연설을 할 때에 현역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서 일어나서 나간 거 아시죠? 네. 중간에서 나갔다니까요. 그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 수상이 그때 현장에 와 있다가 중간에 같이 따라 나갔어요. 세계의 정상들이 다 모인 올림픽, 동계올림픽 거기서 문재인이 계자씨 김영남하고 또 그 김여정 기집애하고 그 둘이를 앉혀놓고 거기서 문재인이 계자식이 기쁨전 노릇을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올림픽 끝난 뒤에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이야 간첩 인종석의 비서실장 했잖아요. 맞아. 이 간첩입니다. 이거 다 간첩. 청와대에다가 불러가지고 그 김여정하고 김영남 청와대에다 불러보서 보고하는 거 봤죠? 네. 이거는요 대한민국을 넘긴다고 하는 그 작전 회의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과하라 국민 앞에. 두 번째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좋대. 그러면 내가 1시간 후에 가르쳐준다 그랬어.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강 목사가 강화문운동 다 취소하는데 두 가지만 사과하면 강화문운동 안 한다 했더니 사과 못하겠다고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저기서. 그래? 이 개자식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청와대에다 비닐 텐트를 친 거예요. 사실은. 비닐 텐트 들고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단식을. 나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이런 더러운 세상을 보고 내가 목사가 오래 살면 뭐하냐. 그랬더니 막 전국에 있는 막 그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때서 이제 목사님들이 몰려오고 해가지고 강화문운동이 이제 커졌는데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또 고려나 호텔 저를 만나잖아요. 만났더니 목사님 직접 만나보면 문재인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사실은 김성규 장로님한테 먼저 들은 적이 있어요. 김성규 장로님이 그 노무현 때 국무위원을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그래서 그 민정수석을 한 문재인하고 잘 아는 거야. 아는데 목사님 저 문재인이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저게 세뇌가 돼서 포섭이 돼서 저렇게 인간이 저렇지. 인간 문재인은 대해 보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라 그래. 이걸 내가 김성규한테 들었단 말이야. 일단은 들었는데 주위의 사람한테 포섭이 돼서 주사파한테 포섭이 돼서 저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날 보고 그래요. 문재인도 만나보면 괜찮니? 날 보고 한번 만나보자 그래요. 비서관이. 그래서 나 안 만난다. 안 만나고 그랬더니 그 신도시에다가 땅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까 3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잘 지어줄 여기도 순복음교 같이 지어줄 테니 목사님 같이 가자고 나를 꼬시는데 이 가운데 계신 여기 장군님들요 300억 들어서 지어준다는 여기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여기 봐요. 국방부 차관 넘어가는 거 봐요.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사과하는 거 보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고 나는 우리 교회도 커. 지금도 크니까 이거 2개만 사과하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 그랬더니 기다려보라 그래. 1시간 있다 일로 왔는데 사과 못하겠다 그래. 그래서 결국은 강화문 운동이 점점 확대되고 점점 커져서 결국 D-Day인 10월 3일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왜 10월 3일 집회가 중요했냐. 10월 3일 집회를 통하여 그때 주제가 조국 아웃이었습니다. 조국 아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조국의 법무부 장관을 아웃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조국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이 아니고. 조국은 나오면 일단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속는다고 일단은요. 조국한테. 그 다음에는 조국은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죠. 그 다음에 조국은 또 잘생겼다고요. 맞아. 여자들이요 오줌을 싼다니까요. 맞아. 그러고 홀딱 까무러 쳐가지고 조국이가 나왔으면 윤석열하고 붙었으면요 절대 윤석열 못 이겨요. 조국이가 당선돼요. 그럼 나라 망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해결한 거예요. 조국을 쫓아낸 것이 사실은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문 운동이 되어 와서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10월 3일 날 집회했다고 어제 내가 1년 반 선고받았어요. 김수들 대표는 몇 년 됐어요? 6개월 실형이에요. 실형. 근데 그래도 잡아 가두지라고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때렸는데 내가 용서 안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대통령만 바뀌었지 밑에는요 검찰도 안 바뀌었어요. 검찰이 나를 구형을 몇 년 때렸냐? 4년 때렸어. 4년. 아니 강화문 집회했다고 나를 4년을 구형을 때려? 윤미향은요 세상에 그 도덕년을 벌금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대통령 밑에 들어간 장관 그 다음에 차관 수석들 이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놈들이 다 멍청한 놈들이 들어가 있어서 대통령 윤석열 혼자만 지금 열받는 거야. 운전대는 잡아서 운전해보니까 이게 뭐 악셀레터를 밟아도 안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말을 안 듣고 밑바닥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세상에 검찰들이 그 검찰 중에서도 그 윤석열에게 반대편에 서 문재인 편에 있었던 검찰들이 이번에 그 김학의 그 재판에서 다 무죄됐죠. 뭐 이성윤하고 다 무죄됐죠. 이 세력들이요 다시 국가를 엎어버리려고 검찰들이 지금 다시 문재인을 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야.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독교계도 그렇고 또 군대 조직도 그렇고 정치 저놈들은 더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저는 이 시대에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지나간 일들을 해석하는 게 선지자랍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보세요. 신약시대에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하잖아요.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말해가지고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선지자는 뭐 항상 보면 마지막을 비참하게 죽어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로서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최소한의 광주 사태는 사실 쟤들이 풀려가지고 뭐 광주 특별법을 만들고 개지랄을 떨어서 그렇지 사실 많이 안 죽었어요. 160몇 명 죽었나요? 150명 안 죽었어요. 광주 사태 많이 안 죽었다니까요. 이번에 이태원에 애들 죽은 거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개지랄을 떨고 5천 명한테요 연금을 주고 심지어 그때 광주 사태 일어날 때 서울에 있었던 놈한테도 지금도 연금을 주고 그래가지고 연금 혜택이 안 되는데도 막 강제로 주니까 그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서너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영환 의원.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안산에서 국회의원 몇 번 했죠. 근데 이 사람한테도 광주 사태 연금을 주니까 아니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주냐 이거야. 또 반납했다고. 반납하니까 저쪽 애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결국 우리 편으로 넘어와서 충청북도 도지사를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뭐
이해찬을 비롯하여 개자식들이 세상에. 그리고 광주 사태는 이것은 미국 CIA가 30년 만에 정보 공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은 외교 문건을 30년 단위로 30년이 지나면 공개하지 않습니까? 광주 사태를 미국 CIA가 발표했어요. 한 3, 4년 전에. 광주 사태는 김대중 추종 세력과 북한 추종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다. 지금까지도 미국이 변화없어요. 이게 공식 입장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개지를 떨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보기를 우습게 보는 거죠. 왜? 이야, 한국 사람들 형편없는 놈들이란 말이야. 어떻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말이야.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말이야. 광주가 민주화 운동이다 개지를 떠니까 이제는 제주도 4.3 사건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돼 있고 거기다가 또 여순 반란 사건까지 지금 또 민주화 운동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6.25를 일으킨 북한 인민군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간다면 결국. 그래서 다음에 나는 광주 사태가 광주가 아니라 광화문에서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왜? 저쪽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1614만 표고 이게 건국후 80년 동안 쟤들이 다져왔다고요.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다 세뇌가 된 겁니다. 이만큼 확대가 많이 됐다고. 전 인구의 절반이지. 그게 뭐냐? 그게 김대중 간첩. 노무현은요 사실은 좌파가 들어갔다가 노무현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노무현에 대해서 노무현도 대통령 선거할 때는 뭐 장인어른, 지 마누라한테 세뇌돼서 간첩이었죠. 노무현도 간첩인데 노무현이가 뭐 미국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 하냐? 막 이거 가지고 대통령 됐거든. 왜? 하도 국민들이 좌파가 많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 미국에 오라 그랬어요. 이 노무현을 길들이려고 오라 그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계속 바다만 나와. 그러니까 비서관한테 여기 어디냐? 아직도 바다입니다. 언제 가야 미국 나오냐? 3시간 더 남았습니다. 시애틀을 딱 통과하고 럭키 산맥을 통과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아직 미국의 본토입니다. 미국 육지에서 서부에서 동부 워싱턴까지 가는 데가 5시간 반. 비행기로 타시고 6시간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필리핀 가는 거리가 3시간밖에 안 돼. 그 필리핀까지 가는 그 바다가 다 땅이란 얘기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게 미국을.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리가요 5시간 반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미국 일주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이가 여기도 아직도 미국이냐 그랬습니다. 몇 시간 남았냐? 아직도 5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미국 놈들이 머리 잘 돌아가거든. 이 길을 죽이려고 알랭턴 국립묘지 앞에다 딱 세워놨어. 나도 거기 가봤고 이번에 같이 가신 김수일 대표님도 거기 다 가봤지만 거기다가 뭐라고 쓰였습니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희생된 우리가 5만 명의 군인들. 그 애들이요 다 아이비리그 학생들이었어요. 시카고 가면요 무디 대학도 그렇고 시카고의 유명한 그 시카고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거기에 다 그 학교 출신들이 재학생 학도명이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애들이 하버드, 예일, 프리턴, 콜롬비아, 시카고 대학 이런 애들이 한국 전쟁에 투입된다. 학도병으로 와서 전사를 했다고요. 전사자 명단이 거기 가면 다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알랭턴 국립묘지에 뭐라고 써있습니다. 우리는 그다음 뭡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놓으라. 안 울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안 울어요? 빨리 우는 흉내 내요.
우리는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노라. 이게 그 국립묘지의 구호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딱 세워놨어요. 통역해봐 그랬어. 노무현이가 비서관한테 그대로 통역했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라에 생명을 버렸나 하니까 대가리를 탁 쳐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 노무현은 전향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거 생각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FTA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강경기지를 그랬다가 이 노사모한테 버림을 당했거든요. 내가 이제 말이 좀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이 노무현이가 왜 죽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노무현이가 대통령 그만두고 동아마을에 갔을 때 이제 그때 이명박이가 민정수석을 통하여 노무현을 조사했단 말이야. 조사했는데 왜 노무현이 실제 노무현이가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지 몰랐는데 대기업 30대 재벌이 정치연금을 걷어가지고 그때 정치연금 걷을 때니까 그 앞에 김대중하고 이해창이하고 선거할 때는 30대 재벌이 9대1로 줬어요. 9대1로. 차떼기 정당 알죠? 한강에서 차에다가 돈을 실어서 한나라당한테 주고 10%만 김대중한테 정치연금을 줬다고. 10대 9% 줬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3대 재벌이 그날 저녁에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큰일 났다 이거야. 우리 재벌 다 해체된다 이거야. 지금이라도 우리 사과하고 좀 빌자. 그래 지금 우리 돈을 다시 걷어서 돈을 좀 갖다 주자. 그랬더니 다른 기업 삼성, 현대 이상 기업이 크니까 다 동일하고 돈 걷어놓는데 두 군데서 반대했어요. 하나는 대한항공 그 조 회장이 나는 절대 빨갱이한테 돈 안 준다. 두 번째 최순영 63빌딩.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63빌딩 그거 다 뺏기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200석 국회의원 만든 뒤에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좌파 애들이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대한항공은 계속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대한항공도 해체될 뻔했거든요. 사실은. 삼성까지 먹으려고 그랬어요. 북한이 중국을 동원해가지고 중국 자본을 대해서 국민연금을 여기에 침투해서 삼성 힘 없습니다. 삼성 이정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4%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2%예요. 12%. 저거 한 방에 날아가니까 삼성은 그 국민연금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연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기업을 해외 자본으로부터 지킨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대통령 되니까 바로 국민연금을 지주권 행사를 하도록 이 헌법 위반입니다. 원래 법에는 국민연금은 지주권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고. 근데 문재인 이 자식이 초월되는 법을 적용해가지고 대한항공 먹으려고 그러고 삼성전자도 먹으려고 이재용을 깜빵에다 가둬놓고 빨리 두 손 들으라고. 이재용요 삼성전자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재용을 북한으로 불러가지고 삼성전자와 똑같은 여기에 그 평택에 있는 똑같은 규모를 평양에 북한에다 지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미국 눈치 때문에 못하니까. 그랬더니 북한 그 냉면 그 주방장이 뭐라 그래요? 여기 와서 냉면 먹은 거 돈 내놓고 이재용한테 욕을 박아지라고 이 개새끼들이. 이만큼 나라가 북한한테 우리가 먹혔다 이거지. 그래서 이 노무현이가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딱 되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에 이 노무현 장남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당선자 시절에서 당시 대통령이 된 뒤에 자식을 결혼식하면 그러니까 먼저 결혼식하고 이제 취임식하기 전에 결혼식하고 청와대에 들어간다 해서 당선자 시절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이 결혼식에 축의금이 얼마 들어갔냐?
1,2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갖다가 바친 거야. 왜? 봐달라고 노무현한테. 근데 이 돈을 박연차한테 맡긴 거예요. 박연차 알죠? 예. 친구란 말이야. 노무현하고 박연차한테 맡겨놨는데 대통령이 다 끝난 뒤에 끝날 때쯤 돼서 이 권영석 이게 미친년이야. 왜냐하면 이건 녹음 안 하죠. 안 그럼 내가 이거 한 번 재판 더 하면 나도 깜빡아야 되니까. 이 권영숙이가 말이야. 이 권영숙이가 박연차한테 노무현의 허락 없이 돈 60억을 60만 불, 600만 불을